서울의 아침 공기는 차가웠다. 겨울이 완전히 물러가지 않은 3월의 초입. 한준석은 늘 그렇듯 교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다. 바람이 지나가며 셔츠 깃을 스쳤고 교정의 오래된 은행나무 가지들은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낡은 가죽 가방의 손잡이를 고쳐 쥐었다. 안에는 논문 초안, 교재, 그리고 어제 학생이 건넨 편지가 있었다. 교수님, 당신의 강의는 어렵지만 마음이 따뜻합니다. 그 문장을 떠올리자 한쪽 입가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러나 곧 표정이 사라졌다. 건물 안으로 들어서면 그 따뜻한 문장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테니까. 인문대 연구동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바닥의 타일은 반짝였지만 냉기가 남아 있었다. 한준석은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나 지나가는 조교는 헤드폰을 낀 채 고개만 살짝 숙였다. 그 역시 익숙했다. 말수가 적고 시골 억양이 섞인 그의 말투는 늘 어색한 공기를 남겼다. 사람들은 그 어색함을 피했다. 그는 그걸 굳이 바꾸려 하지 않았다. 억양은 그의 뿌리였고 부모님이 평생 지켜온 리듬이었으니까. 사무실 문을 열자 희미한 커피 향이 퍼졌다. 선배 강사가 이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오늘 회의 준비하셨어요? 예. 짧은 대답 후 그들은 서로 눈을 맞추지 않았다. 칸막이 사이의 침묵은 얇고 길었다. 벽시계의 초침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가르고 멀리서 청소부의 걸레질 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오히려 사람다운 온기처럼 느껴졌다. 9시가 되자 그는 회의 자료를 챙겼다. 언어 통합과 발음의 사회적 편견. 그가 담당한 발표 주제였다. 문서의 제목을 읽을 때마다 아이러니가 느껴졌다. 발음으로 평가받는 자신이 발음의 편견을 연구하고 있다니. 복도로 나와 창문가를 지나며 그는 유리창 너머의 캠퍼스를 바라봤다. 잔디밭 위에는 아직 하얀 서리가 남아 있었고 멀리 본관 앞에선 외국인 교수가 학생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유리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는 그 웃음이 자신과는 다른 세계의 언어처럼 느껴졌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는 숨을 고르며 넥타이를 매만졌다. 천천히 매듭을 조여가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조용히. 그게 그의 하루의 목표였다.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흔들리지 않게. 문이 열리자 사람들의 발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낮은 인사들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는 그 속으로 조용히 걸어 들어갔다. 회의실의 공기는 미묘하게 팽팽했다. 긴 테이블 중앙에 자리한 이는 학과의 새 코디네이터 미나코 이토였다. 일본 도쿄대 출신, 언어학 박사, 그리고 완벽한 억양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여자. 그녀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끝마다 가벼운 미소를 흘렸다. 발음 하나가 인상을 바꾼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칼날이 숨어 있었다. 한준석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노트를 폈다.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눈빛은 조용했다. 그녀가 한국어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중간중간 일본어 단어를 섞었다. 그것은 습관이 아니라 우월감의 표현이었다. 교수님, 이 부분은 조금 더 네이티브하게 발음하셔야 합니다. 리서치가 아니라 리서치. 네? 웃음이 터졌다. 몇몇 젊은 강사들이 따라 웃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웃음은 금세 사라졌지만 그 잔향은 공기 속에 오래 머물렀다. 그녀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했다.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우리 학과의 이미지는 언어적 품격에 달려 있습니다. 발음, 제스처, 모든 것이 메시지예요. 그녀의 시선이 준석을 스쳤다. 짧고 정확한 눈빛, 평가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한 교수님은 발표 자료 번역을 맡아주세요. 영어와 일본어 모두 가능하시죠? 예, 가능합니다. 좋아요. 하지만 발음은 제가 마지막에 검수하겠습니다. 그 순간 복도 밖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한준석은 그 소리에 잠시 시선을 돌렸다. 자신이 젊은 시절 가르친 학생들이 떠올랐다. 그들은 억양보다는 내용으로 말의 가치를 배웠다. 하지만 지금 이 공간은
억양으로 계급이 나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미나코는 의자에 기대며 물었다. 한국어 억양은 참 흥미롭죠. 지역마다 감정이 묻어나니까요. 하지만 학문적 발표에서는 감정보다는 균일함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녀의 말은 질문이 아니라 판단이었다. 준석은 미소로 답했다. 감정이 언어를 인간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단단히 닫힌 문 같았다.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자 준석은 홀로 회의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 흘린 커피 자국을 닦으며 그는 중얼거렸다. 완벽함보다 진심이 어렵다. 창문 너머로 노을빛이 번졌다. 붉은 빛이 유리 위를 천천히 미끄러지며 그의 손등을 덮었다. 그 빛 아래서 그는 다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오전 강의가 끝난 뒤 학과 세미나실에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신입 연구원들의 발표를 평가하는 자리였다. 한준석은 마지막 순서였다. 조용히 노트북을 연결하고 화면에 그래프를 띄웠다. 제목은 발음의 차이가 인식의 차이를 만든다. 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언어는 소리 이상의 것입니다. 말의 억양에는 지역의 기억이 있고 사람의 온도가 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뒷줄에 앉은 몇몇 교수들이 서로 속삭였다. 그때 미나코가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다. 온도요? 흥미롭네요. 그런데 발음이 약간 귀엽다고 해야 할까요? 주변의 웃음이 따라붙었다. 순간 공기가 변했다. 조용했던 공간이 낯선 열기로 채워졌다. 준석은 잠시 멈췄다. 그러나 고개를 들지 않았다. 마우스 클릭 소리만 들렸다. 슬라이드가 넘어가며 그래프가 바뀌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억양에 대한 편견은 실제로 학문적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일정했다. 웃음은 점점 잦아들었지만 잔잔한 조롱의 기운이 남아 있었다. 뒤쪽에서 한 학생이 작게 속삭였다. 발음이 좀 이상하지 않아? 다른 학생이 대답했다. 시골 출신이라잖아. 그 말이 귓가에 스쳤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대신 발표를 마치고 천천히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짧고 담백했다. 박수는 어색하게 흩어졌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나가자 그는 노트북을 닫았다. 화면 속 마지막 슬라이드에는 그가 직접 쓴 문장이 남아 있었다. 언어는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이해하기 위한 달이다. 그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 조용히 전원을 껐다. 창밖에는 봄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속엔 냉기가 남았다. 복도로 나와 물을 마시던 중 미나코가 다가왔다. 준석 씨, 오늘 발표 흥미로웠어요. 하지만 온도라는 표현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학문은 감정보다 구조가 중요하죠. 그녀의 말투는 상냥했지만 눈빛은 가볍지 않았다.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구조도 결국 인간이 만드는 거니까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래서 당신의 발음에는 감정이 맞나 봐요. 그리고 가볍게 웃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남은 컵의 물을 다 마셨다. 차가운 물이 목을 지나며 속을 식혔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사람들은 언제나 조롱을 웃음으로 포장한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은 웃음 속에서 가장 쉽게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한 손으로 가방을 메고 조용히 교정을 걸었다. 잔디 위에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다. 도서관 뒤편의 오래된 벤치는 한준석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였다. 점심시간이 되면 사람들은 식당으로 몰려갔고 그곳엔 언제나 고요가 남았다. 나무십 사이로 떨어지는 햇살이 책장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다. 그는 도시락을 펼치며 생각했다. 오늘의 침묵은 패배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그는 말보다 조용함이 더 강할 때가 있다는 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 대학 시절 발표 도중 억양 때문에 웃음을 들었을 때도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끝까지 읽었다. 그때 지도교수가 말했다. 내 목소리는 진심이 들린다. 그 말 하나로 그는 지금까지 버텼다. 식사를 마친 그는 연구실로 돌아왔다. 복도 끝 창문 너머로 미나코가
외국인 교수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의 표정은 여유로웠고 웃음에는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그 웃음이 자신과는 다른 언어라고 느꼈다. 서로 다른 리듬 속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신은 늘 한 박자 느린 음표였다. 연구실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았다. 학생의 이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교수님, 오늘 발표 멋졌어요. 저는 그 온도라는 말이 좋았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다. 화면 속의 짧은 문장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 오후가 깊어갈수록 바깥의 빛은 누렇게 변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들을 흔들었다. 그는 펜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다.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렸다. 학교 근처의 사찰에서 울리는 저녁 종이었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또렷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을 잠시 멈추게 하는 듯했다. 그는 두 눈을 감았다. 오늘 있었던 웃음소리, 시선, 그 짧은 조롱들이 떠올랐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마음이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한 겹씩 벗겨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언젠가 그들도 알게 되겠지. 말보다 진심이 오래 남는다는 걸. 그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컨퍼런스 준비 파일을 열었다. 미나코가 보낸 지시, 사항이 매일 상단에 있었다. 발표 원고, 초안 번역 부탁드립니다. 영어, 일본어, 병기 필수. 문장을 읽으며 그는 미소 지었다. 단 한 줄의 한국어도 허락되지 않은 지시문. 그러나 그는 느꼈다. 곧 언어가 상황을 바꿀 날이 올 것이라는 걸. 조용히 창문을 닫았다. 유리창 너머로 석양빛이 번지고 그의 얼굴 위에 길게 그늘이 생겼다. 그 그림자는 마치 또 하나의 자신처럼 그와 함께 숨을 쉬었다. 언어학관 1층 구석에는 오래된 커피 자판기가 있었다. 종이컵을 밀어 넣으면 낮게 끓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랐다. 한준석은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창가 쪽 테이블에는 2명의 강사가 앉아 있었다. 일본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었다. 그들의 대화는 가볍고 빠르게 흘렀다. 이번 컨퍼런스 주제, 이토 코디네이터가 직접 제안했다더라. 그분 진짜 대단하지 않아? 영어, 일본어, 심지어 중국어까지 완벽하잖아. 한준석은 그 말들을 들으며 종이컵을 천천히 돌렸다. 김이 사라지자 커피의 향도 묽어졌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미나코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녀를 향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늘은 정말 바쁘네요. 다들 준비 잘하고 있죠? 그 말에 몇몇은 즉시 대답했다. 네, 코디네이터님. 그 목소리 속엔 존경보다 생색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한준석을 보았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가볍게 인사했다. 한 교수님도 계셨군요. 예. 그는 짧게 답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이미 시선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녀가 떠나자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나 한준석 쪽으로 말을 거는 이는 없었다. 그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었다. 누구도 넘어오지 않았다. 커피가 식어가자 그는 노트를 꺼냈다. 컨퍼런스 일정표, 발표자 명단, 통역 순서가 적혀 있었다. 그의 이름은 보조 통역란에 작게 인쇄되어 있었다. 그는 그 글자를 손끝으로 짚었다. 팔자보다 작은 존재감. 그러나 그 작음 속에 묘한 고요가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작다고 약한 건 아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다. 학생들이 웃으며 지나갔다. 그들의 웃음은 가볍고 순수했다.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덮었다. 사람들의 말은 그를 비껴갔지만 단어의 세계는 여전히 그의 것이었다. 그는 종이컵을 버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문을 열며 뒤를 돌아봤다. 그 순간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강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저 사람, 억양이 이상하지? 다른 이가 대답했다. 그래도 학생들은 좋아하더라. 웃음이 났다. 준석은 그 소리를 들었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대신 천천히 문을 닫았다. 닫히는 소리 속에 모든 것이 묻혔다. 그날 오후
연구실에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는 행정실이었다. 한 교수님, 코디네이터님이 지금 회의실로 오시랍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대답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서류를 정리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끝이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또렷했다. 회의실 문을 열자 미나코가 있었다. 그녀는 미리 준비된 자료를 넘기며 말했다. 한 교수님, 다가오는 국제 컨퍼런스 아시죠? 예, 들었습니다. 좋아요. 이번에 제가 발표를 맡았는데 한국 측 통역과 번역을 함께 진행해 줄 분이 필요해요. 교수님이 적임자 같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말의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선택지가 아닌 지시였다. 영광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자료는 제가 정리해 둘게요. 단, 발표 중에는 발음과 억양 모두 제 기준에 맞춰주세요. 그 말에 준석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그러나 고개를 끄덕였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책상을 정리하며 중얼거렸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의 대표 학자들이 참석합니다. 실수 하나면 우리 학과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경고였다. 준석은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다시 불렀다. 한 교수님, 그는 돌아봤다. 억양 교정, 제가 직접 도와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복도로 나오자 공기가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손에 든 메모를 바라봤다. 발음 교정 지도, 이토 코디네이터. 글자가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웃음이 났다. 발음을 고친다고 마음까지 같아질까. 저녁이 되어 건물의 불이 하나둘 꺼졌다. 그는 연구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컴퓨터 화면에는 발표문이 떠 있었다. 일본어, 영어, 그리고 번역되지 않은 한국어 원문이 나란히 있었다. 그는 손끝으로 한국어 문장을 가볍게 두드렸다. 그 언어 속에는 자신이 있었다. 언젠가 그 언어가 내 목소리가 될 것이다. 모니터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지만 그의 눈동자에는 미세한 빛이 남아 있었다. 그 빛은 작았지만 꺼지지 않았다. 컨퍼런스가 가까워질수록 학교의 분위기는 분주해졌다. 복되는 포스터가 붙었고 학생들은 번역 봉사 모집 공지를 읽으며 들떠 있었다. 그러나 한준석의 얼굴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여전히 같은 시간에 연구실에 도착했고 같은 자리에서 자료를 정리했다. 다만 퇴근 시간이 달라졌다. 밤이 깊어도 컴퓨터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책상 위에는 3가지 언어로 된 원고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일본어, 영어, 그리고 한국어. 그는 3문장을 번갈아 읽으며 호흡을 맞췄다. 억양의 차이가 리듬처럼 들렸다. 일본어는 단정했고 영어는 직선적이었다. 그러나 한국어에는 어딘가 숨겨진 떨림이 있었다. 그는 그 떨림이 좋았다. 미나코는 그걸 불균형이라 불렀지만 그는 진심의 흔들림이라 생각했다. 밤이 되면 창문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흩어졌다. 그는 고개를 들어 그 불빛을 바라봤다. 창밖의 소음과 대비되는 연구실의 침묵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키보드 소리, 종이 넘기는 소리, 펜 끝이 긁히는 소리, 그 모든 것이 하나의 리듬이 되어 흘렀다. 이틀 후 미나코가 검토를 위해 찾아왔다. 그녀는 책상 위의 원고를 들춰보며 말했다. 역시 꼼꼼하시네요. 그런데 이 부분 한국어 원문에서는 너무 감정적이에요. 발표에서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바꿔주세요. 준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교수님만 믿겠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그는 그녀가 표시해둔 밑줄을 바라봤다. 말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다. 그녀는 이 문장을 삭제하라고 했다. 그는 잠시 고민했다. 그러나 결국 문장을 남겼다. 이 문장이 빠지면 나는 빠진다. 그가 중얼거렸다. 새벽이 다가오자 눈이 아파왔다. 그는 컴퓨터를 끄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와 종이들을 흩날렸다. 그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이번에는 말하지 않아도 언어가 나를 말하게 하리라.
그리고 불을 껐다. 방 안은 어둡고 고요했지만 마음속에는 잔잔한 불빛이 남아 있었다. 컨퍼런스를 일주일 앞둔 날, 학과 복도는 마치 전시장처럼 변해 있었다. 현수막에는 동아시아 언어학 국제회의라는 글자가 크게 인쇄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준비로 분주했고 교수들은 서로의 일정표를 확인하느라 분주했다. 그 사이를 한준석은 조용히 걸었다. 인사를 건넸지만 돌아오는 목소리는 거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중 2명의 강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 교수님이 통역 맡는다던데? 응, 이토 코디네이터가 시켰다더라. 그래도 괜찮지 않아? 말은 느려도 성실하잖아. 그 말에 둘 다 웃었다. 준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계단을 택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생각했다. 사람들은 언제나 타인의 속도를 평가한다. 그러나 느리게 걷는 이에게는 더 넓은 풍경이 보인다. 숨이 차올라도 그는 그 생각을 놓지 않았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미나코가 외국인 교수들과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녀는 세련된 제스처로 손을 움직이며 웃었다. 이번 회의는 아주 중요한 자리예요. 모든 시선이 우리 학과에 쏠릴 겁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이 들어서자 그녀가 시선을 돌렸다. 오셨군요, 한 교수님. 자료 수정본은 완성됐나요? 예, 어제 밤에 마쳤습니다. 좋아요. 오늘 오후에 최종 리허설이 있으니 그때 뵙죠. 그녀가 나가자 외국인 교수 중 한 명이 물었다. 그분이 이번 발표의 조력자죠? 다른 이가 대답했다. 네, 조용하지만 정확하대요. 그 말에 첫 번째 교수가 웃었다. 조용한 사람일수록 깊은 생각을 하는 법이지.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오후가 되자 리허설이 시작됐다. 미나코는 무대 위에서 유창하게 영어를 구사했다. 손끝까지 완벽했다. 그러나 중간에 한 문장을 놓쳤다. 순식간에 공기가 멈췄다. 그때 준석이 조용히 이어받았다. That's what language truly means. connection. 완벽한 발음이 흘러나왔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박수가 터졌다. 미나코는 잠깐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리허설이 끝난 후 그녀는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발음 좋았어요. 그 문장은 내일 발표에 넣을게요.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내일 언어가 그들을 가를 것이라는 걸. 컨퍼런스를 하루 앞둔 밤, 교정은 비로 젖어 있었다. 가로등 아래에 떨어지는 빗방울들이 길게 번졌다. 한준석은 연구실에 홀로 앉아 마지막 원고를 검토했다. 컴퓨터 화면의 불빛이 그의 얼굴을 반쯤 비추고 있었다. 문장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으며 그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수정된 문단, 강조된 단어, 지워진 문장들 사이에서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이었다. 그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창문을 바라봤다. 빗물이 유리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소리가 마음속에 잡음을 덮었다. 오늘 하루 동안 수십 통의 메일이 왔다. 모두 최종 확인, 수정본 제출, 발음 검수 같은 제목이었다. 그중 하나는 미나코의 것이었다. 내일 발표 전 제 발음 리허설을 도와주세요. 그는 잠시 웃었다. 도와달라는 말 속에 깃든 위계.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었다. 그러나 그는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답장을 보냈다. 내일 아침 8시에 리허설실에서 뵙겠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자 빗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는 파일을 저장하고 프린터에서 출력된 원고를 정리했다. 책상 위에는 3가지 언어로 된 대본이 가지런히 놓였다. 그 위에 커피 얼룩이 있었다. 그는 손수건으로 그 얼룩을 닦았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는 어머니라는 이름이 떴다. 준서가 내일이 그 회의 맞지? 응, 엄마. 너는 항상 조용히 준비만 하지. 자랑은 안 하더라. 그는 웃었다. 조용히 하는 게 제일 잘 맞아요. 그래도 네가 말하는 걸 사람들이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창문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다. 어두운 하늘 아래
한 줄기 빛이 퍼지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은 말하지 않아도 되기를. 그렇게 중얼거리고 불을 껐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맑았다. 빗자국이 마른 교정 위로 햇살이 부서졌다. 본관 앞에는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각국의 깃발이 펄럭였고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있었다. 이쪽으로 오세요. 행사 스태프가 외국인 교수들을 안내했다. 한준석은 회의실 뒤편에서 마이크를 점검하고 있었다. 케이블을 연결하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손끝이 약간 떨렸다. 그러나 표정은 차분했다. 그때 문이 열리며 미나코가 들어왔다. 회색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완벽한 메이크업. 그녀는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처럼 보였다. 좋은 아침이에요, 한 교수님. 준비는 다 됐죠? 네, 문제 없습니다. 좋아요. 리허설은 생략하죠. 이미 충분히 완벽하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자신감이 넘쳤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곧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장이 점점 가득 찼다. 각국 대표 교수들이 자리를 잡았다. 이름표가 빽빽하게 놓인 테이블 위로 조명이 내려앉았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이번 제12회 동아시아 언어학 국제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그러나 사회자의 다음 말이 모든 공기를 바꿨다. 이번 회의는 개최국의 언어적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주 발표 언어는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순간 몇몇 일본인 교수들이 고개를 들었다. 미나코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었다. 그녀의 손끝이 종이를 꽉 잡았다.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다. 한국어로 한다고요? 통역은요? 사회자가 답했다. 통역은 보조석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녀의 시선이 한준석에게 향했다.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무대 위로 올라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무겁게 울렸다. 마이크 앞에서 잠시 말을 멈춘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발음이 어색하게 흔들렸다. 객석이 미묘하게 술렁였다. 준석은 조용히 이어받았다. 오늘의 주제는 언어의 연결입니다. 부드럽고 또렷한 한국어가 울렸다.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통역 이어폰을 낀 외국인 교수들이 그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그 소리는 잔잔했지만 힘이 있었다. 미나코는 잠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다시 원고를 읽었다. 그러나 이제는 그녀의 발음이 흔들리고 있었다. 준석은 그 옆에서 한 문장씩 번역을 이어갔다. 그의 목소리는 무대 위와 아래를 잇는 다리처럼 흘렀다. 사람들은 그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사회자의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외국인 교수들이 서로를 바라보며 귓속말을 나눴다. 일부는 번역기를 확인했고 일본 대표단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미나코의 미소는 어색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쥔 손을 잠시 내려다봤다. 종이 위에 적힌 원고가 한국어로 바뀐다는 사실을 아직 실감하지 못한 듯했다. 한준석은 조용히 그녀 옆에 섰다. 그의 손에는 통역용 이어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이제 시작하시죠.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켰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동아시아 언어학과의 미나코 이토입니다. 그녀의 발음은 부드러웠지만 억양이 약간 흔들렸다. 몇몇 청중의 시선이 움직였다. 첫 문장을 끝내기도 전에 사회자가 속삭였다. 통역은 순차 진행입니다. 그녀는 잠시 멈췄다. 그 짧은 공백이 길게 느껴졌다. 바로 그때 준석이 자연스럽게 말을 이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언어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길을 찾고자 합니다. 그의 한국어는 또렷하고 깊었다. 통역기가 영어와 일본어로 자동 변환되는 동안 청중의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다. 미나코는 옆에서 원고를 넘기며 그를 흘끗 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긴장도 자만도 없었다. 오직 침착함만 있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상황의 무게는 점점 바뀌었다. 미나코가 일본어로 준비한 용어들은 한국어로 옮기기 어려웠다. 그녀가 잠시 망설일 때마다 준석이 조용히 문장을 이어갔다. 그의 번역은
매끄러웠다. 청중의 반응은 점점 그에게 향했다. 한 일본 교수는 속삭였다. 그 남자 한국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말하네. 발표 중반 미나코는 마침내 영어로 전환하려 했다. 그러나 사회자가 말했다. 본 회의의 공식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준석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조용히 속삭였다. 괜찮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잠시 그의 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말없이 원고를 넘겼다. 조명이 무대를 감싸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렸다. 준석은 그녀 옆에서 한국어 문장을 천천히 낭독했다. 그 목소리는 단단했고 회의장의 공기를 안정시켰다. 통역 이어폰을 낀 외국 교수들이 그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귀를 기울였다. 그때 미나코는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가 작게 들린다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 옆에 조용한 남자가 언어를 넘어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도. 발표가 끝나갈 무렵 미나코의 이마에는 미세한 땀방울이 맺혔다.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피로가 섞여 있었다.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그녀는 말을 멈췄다. 청중석에서 손이 올라왔다. 질문 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이번 발표에서 언어 간 감정 전달의 차이를 언급하셨는데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일본인 교수의 질문이었다. 미나코는 잠시 머뭇거렸다. 그녀의 원고에는 그 답이 없었다. 그때 옆에 있던 준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언어의 감정은 단어보다 침묵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말해도 어느 나라의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어느 나라의 사람은 웃습니다. 그러나 그 두 사람의 마음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가 울리자 회의장은 잠시 고요해졌다. 미나코는 그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에는 단정한 온도가 있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진심. 사회자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감사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답변이었습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그 박수 속에서 미나코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다. 그건 감탄도 패배도 아닌 인정에 가까운 몸짓이었다. 발표가 끝난 후 그녀는 대기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숨을 고르며 립스틱을 고쳤다. 문이 열리고 준석이 들어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오늘 많이 도와주셨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맡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그다 맡은 일이 없었으면 오늘은 무너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준석은 미소를 지었다.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금 흔들렸을 뿐이죠. 그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흔들림도 언어의 일부겠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부끄러움과 존경이 섞인 미묘한 표정이었다. 회의장은 여전히 붐볐지만 그녀의 마음은 고요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지배하던 공간이 이제는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로 채워졌다는 걸 느끼며 발표가 끝난 직후 회의장은 잔잔한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청중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 향하고 있었다. 무대 위에 조용한 조력자, 한준석. 그는 마이크를 정리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람들의 속삭임은 그를 중심으로 번져갔다. 저 사람이 진짜 통역관이야. 방금 그 답변, 통역이 아니라 연설 같았어. 미나코는 테이블 위의 자료를 정리하며 그 소리를 들었다. 그녀의 손끝이 잠시 멈췄다. 종이 위에 떨어진 그림자가 미묘하게 흔들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무대 뒤편을 바라봤다. 준석은 사회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담담했다. 사회자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덕분에 행사가 빛났습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별 말이라니요. 모두 당신 얘기뿐이에요. 그 말에 그는 짧게 웃었다. 그럼 통역이 잘 된 거네요. 잠시 후 외국인 교수 몇 명이 다가왔다.
그중 한 일본인 교수가 손을 내밀었다. 당신의 한국어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통역이라기보다 마음의 언어 같아요. 준석은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언어는 결국 마음을 전달하려고 생긴 거니까요. 그 말에 상대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미나코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웃음으로 감췄지만 그 미소 뒤에는 낯선 감정이 있었다. 존경과 불안이 동시에 깃든 표정이었다. 잠시 후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무대 앞으로 몰려왔다. 통역관분, 잠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그들은 준석을 향해 마이크를 들이댔다. 그는 놀란 듯 손을 저었다. 저는 통역이 아니라 그냥 학과 조교수입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놀란 듯 서로를 바라봤다. 조교수요? 그럼 왜 통역을? 그는 짧게 웃었다.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요. 그 대답이 기사로 퍼졌다. 조용한 교수, 무너진 언어의 벽을 세우다. 제목이 온라인 뉴스에 걸렸다. 미나코는 그 기사를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끝이 모니터의 빛을 스쳤다. 회의가 끝난 뒤 그는 사람들의 인사를 받으며 홀을 나섰다. 그러나 그의 걸음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박수나 주목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한 문장을 지키고 싶었다. 말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다. 그 문장이 오늘 세상에 전해졌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행사가 끝나고 학과 사무실은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모두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공기 속에는 묘한 긴장이 있었다. 복도를 지나던 학생들이 속삭였다. 한 교수님이 뉴스에 나왔대. 그 일본 교수님보다 발음이 좋았다던데? 미나코는 자신의 사무실 문을 닫았다. 고요가 찾아왔지만 마음은 더 시끄러웠다. 그녀는 거울을 바라봤다. 완벽한 메이크업 아래 미세하게 떨리는 눈빛이 있었다. 이 감정은 뭐지? 질투인가? 아니면 깨달음인가?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그때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가도 될까요? 준석의 목소리였다. 들어오세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왔다.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컨퍼런스 정말 훌륭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죠. 그녀는 커피를 받으며 말했다. 사람들이 다들 당신 얘기만 하네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저는 오늘 언어가 사람을 가를 수도 있고 연결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저는 그걸 잊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의 김이 천천히 사라졌다. 그녀는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조용한가요? 준석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조용히 있으면 세상이 말하는 소리가 더 잘 들리니까요. 그 대답은 부드럽지만 단단했다. 그가 나간 뒤 그녀는 책상 위에 남은 컵을 바라봤다. 종이컵 가장자리에 묻은 커피 자국이 희미한 원을 그렸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그 자국을 따라 그렸다. 그 원이 점점 퍼져가며 무언가를 깨닫게 했다. 완벽함은 닫힌 원이고 진심은 열려있는 원이라는 것. 창밖에서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 소리를 편안하게 들었다. 그 웃음 속에서 자신이 놓쳤던 무언의 온도를 느꼈다. 다음 날 오후 회의의 마지막 세션이 시작되었다. 외국인 교수들과 언론 관계자들이 다시 자리를 잡았다. 마이크 앞에는 미나코가, 그 옆에는 한준석이 서 있었다. 주제는 언어의 정체성과 존중. 이번에는 질의응답이 중심이었다. 첫 번째 질문이 나왔다. 언어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비롯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자가 묻자 미나코가 대답했다. 정체성은 규범에서 시작됩니다. 정확한 발음, 올바른 문법이 곧 그 언어의 품격을 결정하죠. 그녀의 말에 몇몇 고개가 끄덕여졌다. 그러나 한쪽에서 손이 들렸다. 중국인 교수였다. 그렇다면 감정과 억양은 무시해도 됩니까? 미나코는 잠시 머뭇거렸다. 대답이 길어질 듯했지만 그녀는 단어를 찾지 못했다. 그때 준석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규범이 언어를 만든다면 온도는 그 언어를 살립니다. 규범만 남으면 언어는 껍데기일 뿐이죠.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정중석의 공기가 달라졌다. 한 일본 교수는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씀 흥미롭군요. 예를 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준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한국어에는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단순한 인사지만 그 안에는 서로의 노고를 인정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발음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언어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장은 잠시 조용해졌다. 통역기를 낀 청중들도 그 문장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집중했다. 미나코는 그 옆에서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그때 사회자가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오늘의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나코가 입을 열려다 멈췄다. 대신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존중입니다. 다른 언어를 듣는 귀, 다른 억양을 기다려주는 마음. 그게 언어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수가 터졌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 손뼉을 쳤다.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였다. 미나코는 고개를 숙였다. 눈가에 미세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오랜 경쟁 끝에 얻은 패배의 미소가 아니라 깨달음의 미소였다. 회의가 끝나자 사람들은 무대 앞으로 몰려들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고 학생들이 사진을 찍었다. 그러나 한준석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도 고요했다. 사회자가 다가와 말했다. 한 교수님,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언어가 주인공이죠. 저는 그저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는 무대 옆으로 걸었다. 조명이 지나간 자리에는 어둠이 남았다. 그 속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멀어졌다. 마치 세상이 다시 원래의 속도로 돌아가는 듯했다.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미나코였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다. 오늘 당신의 말이 마음에 남았어요. 준석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건 제 말이 아니라 언어가 한 말입니다.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다. 그래도 당신이 아니었다면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회의장 안의 소음이 점점 사라지고 두 사람만 남았다. 미나코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합니다. 그 한마디는 낮았지만 진심이었다.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아주 작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이 그의 용서였다. 밖으로 나서자 햇살이 부서지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는 눈을 감았다. 마음속에서 잔잔한 소리가 울렸다. 웃음, 침묵, 그리고 언어.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리듬을 만들었다. 멀리서 학생들이 지나가며 말했다. 교수님, 어제 뉴스 봤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자부심도 겸손도 없었다. 오직 평온만 있었다. 그가 걸어가는 길 옆에서 벚꽃잎 하나가 바람에 흩날렸다. 그 잎은 그의 어깨에 닿았다가 이내 떨어졌다. 그는 그것을 잡지 않았다. 그냥 흘려보냈다. 어떤 말보다 조용한 인사처럼. 다음 주 월요일 학과 건물은 다시 평소의 조용한 리듬으로 돌아왔다. 회의의 열기는 사라졌지만 사람들의 시선에는 여운이 남아 있었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누군가 속삭였다. 저분이 그 교수님이래? 그 통역하신 분, 그분. 한준석은 그런 시선에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문을 열고 연구실에 들어갔다. 커피포트가 천천히 끓는 소리를 들으며 컴퓨터를 켰다. 그러나 곧 문이 두드려졌다. 들어가도 될까요? 문틈 사이로 고개를 내민 사람은 학과장 박 교수였다. 어제 회의 영상 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따뜻했다. 정말 훌륭했어요. 우리 학과의 자랑입니다.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별 말씀을요. 저는 그저 도왔을 뿐입니다.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움이라기엔 당신의 말이 중심이었어요.
총장님도 감동하셨습니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렸다. 미나코였다. 평소의 단정한 정장이 아닌 회색 니트 차림이었다.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고개를 숙였다. 회의 당일 감사했습니다. 박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좋은 타이밍이네요. 총장님께서 두 분을 칭찬하셨습니다. 우리 대학의 이름을 빛냈다고요. 그 말에 미나코가 조용히 웃었다. 한 교수님 덕분이죠. 준석은 손사래를 쳤다. 저는 그저 통역을 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통역이 아니라 이해를 이으셨죠. 박 교수가 자리를 떠난 뒤 둘은 잠시 마주 섰다. 아무 말이 없었다. 대신 미나코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깊은 그리고 진심이 담긴 인사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제가 틀렸어요. 언어는 발음이 아니라 마음이네요. 준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다. 그녀가 문을 나서자 복도 끝까지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그 빛 속으로 사라질 때 준석은 한숨처럼 중얼거렸다. 모두가 같은 언어를 쓰지 않아도 마음은 같은 소리를 낸다. 그날 저녁 연구실 불이 하나씩 꺼졌다. 창문 밖으로 노을이 길게 번졌다. 복도는 고요했고 먼지 사이로 빛이 흩어졌다. 한준석은 마지막으로 남은 문을 닫았다. 발자국 소리가 바닥을 따라 길게 울렸다. 회의에서 사용했던 마이크와 자료들이 아직 회의실 구석에 쌓여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었다. 종이 냄새, 잉크 냄새, 그리고 잔잔한 기억의 냄새가 섞였다. 그가 손에 든 마지막 파일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언어는 연결이다. 그는 파일을 가방에 넣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그대로 두었다. 언젠가 누군가가 그 문장을 읽기를 바라며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다. 커튼이 흔들리고 종이들이 살짝 들썩였다. 그는 바람 속에서 멀리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학교 종소리 같기도 하고 누군가의 웃음 같기도 했다. 복도로 나서며 불을 끄자 어둠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게 따뜻한 빛이 있었다. 그것은 마음속에서 남은 온기였다.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 끝에서 그는 멈췄다. 그곳엔 아직 치워지지 않은 컨퍼런스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동아시아 언어학 국제회의. 그 아래에 작은 글씨가 보였다. Post Korea National University. 그는 잠시 그 문구를 바라보다가 손끝으로 살짝 만졌다. 그 순간 마이크의 금속성 냄새와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다시 떠올랐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소리가 멀리 있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하늘은 짙은 남색이었다. 바람이 불며 나무잎이 흩날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별빛을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도 말하지 않았지만 세상은 들었다. 그 말이 바람에 섞여 어딘가로 흘러갔다. 교정은 비어 있었고 그 고요함이 오히려 완전했다. 며칠 후 봄비가 내렸다. 건물 유리창에 빗방울이 부딪히며 잔잔한 소리를 냈다. 한준석은 오전 강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우산을 접으며 물기를 털자 문 앞에서 누군가 서 있었다. 미나코였다. 평소와 달리 그녀의 표정은 조용했다. 시간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네, 들어오시죠. 그녀는 조심스레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커피포트에 끓는 소리만 들렸다. 그날 이후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녀는 말문을 열었다. 처음엔 창피했습니다.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었죠.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녀의 손끝이 무릎 위에서 떨렸다. 그는 말없이 컵을 2개 꺼냈다. 커피 괜찮으세요? 네. 그는 물을 붓고 김이 피어오르는 컵을 건넸다. 그녀는 2손으로 받았다. 그 김 사이로 미묘한 온기가 퍼졌다. 한 교수님.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그날 제가 웃었던 이유를 아십니까? 그는 고개를 저었다. 불안했거든요. 제 안에는 늘 완벽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 불안을 부드럽게 무너뜨렸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향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그녀도 따라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아무 말 없이도 모든 것이 전해졌다. 그것은 사과였고 존경이었으며 화해였다. 창밖의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그녀는 일어섰다. 이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짧았지만 많은 걸 배웠어요. 좋은 경험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특히 침묵이 얼마나 강한지.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문을 나서기 전 그녀가 다시 돌아섰다. 그리고 천천히 깊게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다. 마음에서 우러난 진심의 절이었다. 준석은 그대로 서서 그 인사를 받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침묵이 모든 대화보다 깊었다. 문이 닫히고 빗소리만 남았다. 그는 창문으로 다가가 유리를 손끝으로 눌렀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언어는 끝났지만 마음은 남았다. 봄이 완전히 왔다. 캠퍼스에 벚꽃이 만개했고 학생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었다. 한준석은 느린 걸음으로 본관 쪽으로 걸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들려 있었다. 회의 당시의 원고, 수정 흔적, 그리고 지워지지 않은 문장 하나. 말의 온도는 사람의 온도다. 그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다. 햇살이 노트 위에 비쳤다. 잉크가 조금 발해 있었지만 의미는 여전히 또렷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그 문장은 더 이상 발표를 위한 글이 아니라 그의 삶을 설명하는 문장이 되어 있었다. 본관 앞에서 학생들이 다가왔다. 교수님, 이번 학기 강의 신청했어요. 지난번 인터뷰 봤어요. 그는 놀란 듯 웃었다. 그래요? 그 인터뷰는 너무 과장됐는데요. 학생이 대답했다. 그래도 교수님이 자랑스러워요. 그 말에 그는 잠시 멈췄다. 자랑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들렸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고마워요.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생들이 떠나자 그는 천천히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불어 벚꽃잎이 흩날렸다. 그 잎이 그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그는 손으로 털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그 순간 세상은 완벽히 고요했다.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았다. 누군가의 웃음, 누군가의 침묵,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말들. 그것이 그의 모든 여정이었다. 그는 노트를 덮고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섰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람이 옷깃을 스쳤다.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길 끝에는 햇살이 번져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속삭였다. 이제 나의 말은 조용하지만 세상은 들을 것이다. 그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 미소는 언어보다 오래 남는 인사 같았다.